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프로젝트 사례는 우리를 자라게 하는 물방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봄이 되어서 어린이들이 음, 나무가 자라면서 나무에서 드러나게 되는 새싹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이야기가 시작된 프로젝트인데요. 만 4세 어린이들이 모여서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의 변화에 아주 흥미를 보이면서 봄이 되면 나무가 점점 자라게 되는데 아이들은 나무를 크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지, 그리고 우리를 자라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세연이가 나무를 자라게 하는 물방울들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 나무는 물방울을 먹고 자라는 나무고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게 들어있을 것 같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랑과 행복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그럴 때는 어떤 거냐면 엄마가 꼭 안아주면은 너무 행복한 마음이 생겨서 그런 행복감이 이 나무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안아주면 좋겠대요, 엄마가. 그리고 자기 키가 저렇게 나무만큼 하늘만큼 커졌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 물방울 안에 무엇들이 담겨져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세연이는 새롭게 찾아낸 물방울의 신비로움이 크게 느꼈는지 자기 그림을 나눔 시간에 소개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이 물방울을 먹고 자라는 서연이의 나무를 OH 필름에 인쇄해서 넓은 벽면에 투사하고 어린이들에게 이 나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눔 시간은 교사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협동교수 협의해서 이 소연이의 그림, 이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과 무엇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를 의논한 다음에 교사가 아이들에게 할 세세한 질문거리까지를 준비해서 아이들하고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소연이의 그림을 아이들이 모여 앉아서 비평적으로 읽을 때는 처음에 소연이가 했던 말을 아이들에게 다시 다 되돌려주면서 소연이 말이 그림 속에 잘 표현되어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질문해 가면서 처음에는 교사가 비평적 읽기를 이끌어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몰입되게 되면 점차 교사의 역할은 줄어들고요. 아이들은 스스로 말과 그림을 섬세하게 짚어가며 그로부터 드러난 말과 그림의 괴리를 찾아내고 그에 대한 다양한 해결 전략을 내놓게 되는데, 이 전략들이 그림으로 연결되면 아주 높은 수준의 표현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태윤이의 그림인데요. 태윤이의 그림은 뭔가 하면 자기가 칭찬을 많이 받았을 때 그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오락게임 할 때도 최고로 좋고 또 초콜릿 선물을 받을 때도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래서 태윤이는 칭찬받았을 때, 오락게임 할 때, 초콜릿 선물 받았을 때 기분이 무지하게 좋은 그 상태를 지금 그림으로 그려냈는데, 그건 마치 어떤 기분이냐면 좋은 기분들이 점점 쌓여져서 가득 쌓여서 항아리에 물이 차곡차곡 담겨져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린 게 이 항아리 모양이고 그 안에 기분 좋은 것들이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걸 비평적으로 읽으면서 이제 먼저 태윤이가 자기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항아리 같은 물방울인데 그 속에 좋은 마음과 기쁜 추억이 가득 들어있다고요. 꼭대기까지 차도록이요. 그랬는데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성주가 거꾸로 뒤집어져서 항아리 모양 같지가 않다, 그러면서 얘기했고, 정윤이는 아까 이 첫 그림을 비평적으로 읽은 거죠. 너무 항아리 속에 헐렁하다고 하면서 이 헐렁하기 때문에 좀 싱거우니까 이걸 좀 보완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첫 그림이 이렇게 변화되게 됩니다. 가득 차게 되죠, 기쁨으로. 성주는 친구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한 마음들이 쌓이면 키가 크게 돼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할 때 성장해 간다고 말해요. 너무 놀랍죠. 그러려면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된다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모두 다 행복해 가고 키도 쑥쑥 큰대죠. 그래서 이제 성주가 자기 그림을 설명하는데요. 이건 배려하는 마음이랑 존중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서 물방울이래요. 위에 있는 큰 세모는 자기의 마음이고요. 안에 있는 동그라미가 마음이 열려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친구들한테 전해지는 거래요. 그래서 길게 세모 모양이 붙어 있는 게 존중이고 동그리가 붙어 있는 게 사랑이라고 해요. 또 모양이 그랬더니 재훈이는 이제 이 그림을 보고 모양이 물방울 같지 않고 약간 고깔 모자를 쓴 아저씨 얼굴처럼 보이니까 그
차라리 위에 세모에다가 마음을 물방울 안에 넣어서 그리면 더 네가 원하는 대로 표현이 되겠다고 읽어주고요. 정윤은 마음이 열려 있는 것 같지 않고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까 그 그림은요. 그래서 조금 더 활짝 열어서 창문을 열어보면 어떠냐고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태윤이는 마음이 열리니까 꽃이 이렇게 활짝 피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어떠냐는 거죠. 저 사랑하는 마음이 꽃잎 같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그러면서 성주가 마음이 좀 더 친구들한테 많이 전해지면 좋겠다. 길게. 그래서 여기 물방울 모양처럼 형태를 다시 바꿔주고요. 그 안에서부터 그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친구들에게 길게 연결되는 형태로 그림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지원이는 아빠가 칭찬을 해주면 키가 크는 것 같대요. 뭐 청소를 도와줄 때나 뭐 조금만 뭘 잘하기도 해도 칭찬해주고 그러는데 이제 엄마가 힘들 때도 자기가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그러면 칭찬을 많이 받게 돼서 이제 그 상태를 요 물방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지원이 스스로 자기 그림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죠. 물방울이 쭉 미끄러지는 모양이고 신나게 안에 있는 동그라미들은 아빠가 잠잘 때 자기가 청소해서 아빠가 자기 머리를 만져주는 그런 느낌이고요.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는 엄마가 뽀뽀해주는 입술이라고요. 그러면서 어떠냐고 친구들 의견을 물어요. 아래에 이제 보면은 엄마가 뽀뽀해주는 입술이 여기 들어있죠. 진짜 신나게 내려오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물방울 같이 미끄러지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의견을 내요.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연결해 줄까? 줄 잡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피어오르는 사랑이 뚝뚝 하나씩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연결해 주라고 이제 지훈이가 제안을 했고요. 태윤이는 어, 여기 그려져 있는 사람이 졸라맨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가 있고 이렇게 몸과 팔다리가 이렇게 스틱으로 되어 있는 이 졸라맨처럼 그리면 웃기게 되니까 아빠가 머리 만져주는 모양은 뭐 이렇게 부드럽게 만져주는 모양처럼 길쭉하게 한다든가 뭐 그렇게 좀 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영이는 뽀뽀해 주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러면 뽀뽀가 너무 조금밖에 안 나타나니까 이렇게 뽀뽀를 크게 나타내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엄마가 뽀뽀해 주는 입술이에요. 도톰한 입술이죠. 크게 그려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크게 해줄까? 아주 뽀뽀하게? 그러면서 이제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죠. 정윤이는 사랑을 받는 나무인데 사랑을 받아야지 그 사랑이 기쁨이 된대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하다고 놀리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은 친구들과 친하고 반겨주는 사랑, 그리고 빨리 자라라고 응원해주는 그 목소리에 담긴 사랑, 그런 게 필요하대요. 그래서 힘을 주고 응원해주는 말이 자신들을 크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와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둘로 그렸는데 여기서 정윤이가 자기 그림 설명하는 글을 좀 보면요. 조금은 큰 나하고 조금 작은 친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점점점 꽃이 커지는 모양으로 사랑의 마음이 커지면서 우리의 몸도 점점 향기로워지고 자꾸 커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커지면서 내 마음이 친구의 마음에 시원한 바람처럼 불어들어가서 친구 마음속에도 조금씩 용기랑 여러 가지 힘이 자라고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이 친구에게 옮겨져서 친구에게서도 점점 힘이 생겨나는 형태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쭉 쑥쑥 자라는 모양이 진짜 자라는 것처럼 잘 그렸는데 너무 많아서 복잡하대요. 보실까요? 이렇게 복잡해서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조금 중요한 것을 만 다시 좀 골라내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근데 정윤은 이제 어느 걸 뺄 수가 없대요. 다 중요해서. 그러니까 재윤이가 그렇게 욕심을 내면은 그림이 정신이 없어서 아무도 그런 그림은 못 알아본다고 이제 충고를 해요. 그래서 태윤이가 중요한만 그리는 게 더 좋지 않냐고. 그래서 정윤이가 조금 안을 정리해서 중요한 것만 집어넣어서 좀 더 크게 강조를 했어요. 지영이는 포근하게 엄마가 감싸 안아주는 사랑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면 자기가 그 사랑을 받아서 차곡차곡 위로 키가 크게 된대요. 날개를 달고 날아가처럼 행복하고 크는데 마음은 자꾸 가벼워지게 돼서 정말 하늘에 닿을 것 같이 키가 크게 된대요. 이 그림을 비평적으로 다 함께 읽었는데 지영이가 자기의 그림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양파 모양 같지. 양파도 이렇게 껍질이 쏙 안아주고 있잖아. 우리 엄마도 날 안아주는 느낌. 그걸 양파처럼 그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날개들은 하늘을 날아갈 수 있게 달아줬고 차곡차곡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서 사랑하는 마음들을 위로 올라가게 그렸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위로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재윤이가 뭐라고 읽었냐면 날아갈 것 같은 어, 네.
근데 좀 더 잘 날아가면 날개가 좀 더 가벼워 보이도록 그렸으면 좋겠대요. 털을 너무 많이 달아줘서 그렇게 됐나 보대요. 성주는 사랑하는 마음도 다 동그라미만 그려놓으니까 그냥 작은 물방울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것도 좀 다시 재구성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구성했어요. 생각을 더해본 지영이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자꾸 양파 같아 보이는 것에 만족스럽지 못하다면서 재구성한 그림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더 읽어주게 됐고 협동교수 협의회에서도 아까 이 그림에서 지금 이 그림으로 바뀌었는데 이 그림을 협동교수 협의팀에서도 읽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물방울 같기를 원하니까 조금 더 이 모습을 길게 모양을 길게 해주면 이미지가 더 나을 것 같다고요. 그리고 이제 나면 조금 비을 테니까 아래편에다가 사랑이 올라오는 모습을 길게 그려주면 어떨까 하고 협동교수 협의에서도 비평적으로 읽어주게 됐어요. 지영이에게 협동교수 협의에서 선생님들께서 읽었던 그 이 내용을 전해 주었더니 자기는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하면 더 물방울 같겠다고 하면서 아까 납작했던 형태의 물방울을 이렇게 더 갸름하게 바꿔서 정말 물방울이 또르륵 하고 떨어지는 모습처럼요. 그리고 올라가는 것들도 사랑들도 이렇게 매달아서 또 날개도 처음보다 훨씬 더 가볍게 이렇게 재구성하게 됩니다. 재훈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점프 하고 즐거운 마음속에 가득 들어올 때 키가 큰데요. 그래서 다니는 날이 많을수록 키가 크게 되니까 맨날 그렇게 뛰어다니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숙제나 학습지 이런 걸 않고 짜증 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키가 쑥쑥 클 것 같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그림을 설명합니다. 물방울이 통통 튀어오르는 거고 공처럼 튀우는 것처럼 발까지 튀어오르는 모습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거를 읽어보면서 너무 많아서 못 튀어오르겠대. 무겁대요, 물방울이. 그러니까 재훈이가 인정해요. 맞아, 맞아. 그렇대요. 그래서 이게서 중요한만 골라서 다시 할까 하고 재훈이도 애들한테 물어요. 내가 태훈이가 너무 다 조금해서 많으니까 가슴이 답답해진대요. 이 그림이요. 그럼 좀 중요한 것을 크게 그리고 점프하려면 무거우면 안 되니까 좀 더 가지수를 줄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즉석에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의견을 받아들이고 재구성할 거리를 마련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튀어오르는 모습이 더 더 활동적으로 보이도록 바꿨고요. 이 안에 것들을 좀 줄이고 또 날개도 좀 더 가볍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이 그림에 만족해 했고요. 이걸 매체를 바꿔서 다시 만들어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관건은 이 물방울이 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명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말을 협동교수협의팀에서는 이 투명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매체로서 투명한 아크릴을 제안했어요. 근데 그 아크릴은 너무 얇거나 또 어, 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밑바탕 자료로 해서 아크릴에다가 옮겨 그리고 이 아크릴을 가위로 오려서 아이들에게 제공하게 돼요. 이 물방울의 윤곽을 다 교사들이 오려서 도와주게 된 이유는요. 이 아크릴은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노골노골해져야만 가위로 잘라지게 되는데 이 뜨거운 물을 쓰는 일은 아이들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사가 지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크릴을 준비해서 애들한테 제공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이들은 실망했어요. 이렇게 납작한 물방울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또 물방울은 둥글고 조금 뚱뚱하고 볼록하게 생겼는데 너무 납작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 사랑이란 그런 마음을 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갖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별로래요. 이 재료가. 그래서 물방울이 느낌이 잘 보이지 않대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속상해했어요. 그렇다고 너무 뚱뚱하거나 무거우면 또 그것도 안 되니까 가벼워 보여야 된다니까. 도톰하기도 하고 보풀어야 되고 또 가벼워야 되고 이런 재료를 찾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투명하면서도 볼록하고 느낌이 살아나고 가벼운 느낌의 매체를 아이들이 원했는데 아이들을 만족시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흔히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보면 이 매체는 거의 교사가 정해주고 그냥 일률적으로 아이들이 작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그들에게 귀 기울이게 되면 어느 하나도 허투루 그냥 대강 쓰는 법이 없이 이렇게 아주 까다롭게 매체를 요구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동교수협의팀에서 다시 의논을 한 결과 그 도톰한 느낌을 투명 아크릴 위에 그 지점토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물방울 안에 담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고 이제 이 지점토를 제안하게 돼요. 뭔가 하면 지점토는 굉장히 유연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볼륨감을 살릴 수도 있고 아이들의 요구처럼 마르고 난 다음에 굉장히 가벼워지기 때문에 이 가벼워야 한다는 조건도 만족시킬 수 있을 거고요. 때로는 이 하얀 지점토에 물감을 섞어서 주무르게 되면 이게 색깔도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점토를 제안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지점토를 제안했는데 아크릴과 다양한 색의 지점토, 구슬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이제 제공했더니 아이들은 이제 이런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고요. 교사 협의회에서 했던 아이디어를 전해주니까 아이들은 더욱더 흥분하게 됐어요. 태윤이는 우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면서 너무 좋아했고요. 성주는 예쁜 색깔들이 많은데 이건 뭐예요? 라고 물었는데 이 자료들은 뭐였냐면 지점토에 여러 가지 색을 섞어서 색 지점토를 만들어 놓은 자료통이 있었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해 주고요. 그랬더니 지영이가 자기도 지점토 잘 만들 수 있대요. 그 지점토를 만든 다음에 색칠도 해봤고요. 또 올록볼록하게 만들면 진짜 물방울처럼 아름답겠대요. 재훈이도 이런 작은 구슬로 장식도 해주면 빛을 받아서 반짝거리는 게 정말 물방울 같을 거래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작업에 이렇게 빠져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즐거운 추억으로 가득한 물방울, 태윤이 물방울이죠. 이 물방울의 겉모습은 이제 교사가 투명 아크릴을 오려서 제공했고요. 아이들이 지점토를 가지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게임할 때 뭐 초콜릿 선물 받았을 때 칭찬받았을 때 느낌들을 지점토로 안에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 넣게 됐어요. 너무 꽉 차면 무겁기 때문에 이제 가벼운 물방울이어야 되니까 문제가 있다고 이제 재훈이가 제안을 해요. 그래서 정윤이도 거기에 동의를 하죠. 그래서 아까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걸 다 빽빽하게 넣을 게 아니라 거기서 중요한 걸 선택해서 넣자고 제안을 해서 다시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조금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보내는 물방울인데요. 자연인 여기 가운데 볼록하면 되니까 이렇게 밖으로 진짜 나오게 해서 꼬물꼬물하게 해달라는 거 있어요. 이렇게 반복되는 이 무늬를 이렇게 지점토로 만들어서 붙였고요. 가운데서부터 밖으로 배려와 존중이 튀어나오는 거는 아이들이 공예철사, 아주 부드러운 공예철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동심원 형태로 말아서 꽂아서 장식을 하게 돼요.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지점토를 이용했고 물방울 안에 있는 무늬들을 새기려는 전략을 애들은 세웠고요. 꽃봉오리가 피어나듯 위로 솟아오르는 모양 위로 천사가 밖으로 뻗어져 나오니 배려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이 밖으로 힘차게 뻗어나오는 느낌이 그대로 표현이 됐어요. 그 다음에 잘했다고 머리도 이렇게 쓱쓱 만져주고 얼굴에 뽀뽀도 해주고 칭찬도 많이 해주는 지원이 물방울이요. 나는 여기 입술이 제일 크고 이 입술이 뽀뽀하면 아주 중요하대요. 튀어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넛 같이 만들어서 둥글둥글하게 튜브처럼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엄마가 뽀뽀해주는 입술이고요. 그로부터 사랑이 위로부터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모양을 지점토로 동그랗게 만들어서 위에다 구슬을 붙이고 공예철사로 연결해서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이제 아크릴에다가 붙여준 형태입니다. 볼록하면서 점점 작게 하는 게 중요하대요. 여기 동그라미가 점점 작아져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점프 하면서 날듯이 즐거운 기분일 때 키가 커가는 물방울이죠. 그래서 이 키 커가는 물방울의 그 전체 이 모양은 교사들이 이제 오려서 제공을 했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지점토로 했어요. 위쪽을 볼록하게 하는 게 좋대요. 그럼 볼록하고 여기에다가 철사도 붙이면 되고요.
위 아랫부분을 볼록하게 해주고 그 안에서부터 철사가 나와서 오르게 하는 전략으로 볼륨감을 표현했어요. 엄마의 사랑이 담긴 물방울이에요. 아까 납작이 뜬 물방울이어서 좀 길게 물방울 형태를 고치면 물방울처럼 보일 거라고 했던 그 물방울이죠. 그런데 이제 물방울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애벌레같이 보인다는 거죠. 볼록하게 띄워줘서 날아가게 해주자고 했어요. 그래서 철사에 끼우면 빨랫줄처럼 위로 올라갈 거래요. 그래서 이것들을 철사에 끼워서 위로 올려줬고요. 철사들 끼운 하트와 지점토를 볼록하게 한 윗부분을 만나게 하여서 그 사이에 생긴 공간으로 볼륨감을 표현해 줬어요. 또 반겨주는 사랑, 그리고 응원해주는 그 목소리에 담긴 사랑의 물방울이요. 이게 자기 물방울이고 이게 친구 물방울이었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사랑이 친구에게 옮겨 붙으면서 친구가 좀 더 힘도 나고 용기도 내는 그런 물방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친구 물방울에 이렇게 점점 용기가 더해가는 걸 비즈로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이 프로젝트를 마치고 이제 협동교수 협의팀에서는 되짚어 보기를 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물방울 안에 존중과 배려, 사랑들을 담아가며 우리는 참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라는 글에 좀 주목해 주시겠어요? 교사가 어느새 어린이들은 참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쓰지 않고 우리는 참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린이들만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교사도 성장해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우리는 이라는 말 한 단어로도요. 그래서 이제 교사는 이렇게 오랜 시간 아이들하고 깊이 있게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들의 대화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자기 자신도 그 그룹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게 되는 거죠, 진정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죠. 서로의 그림을 읽어주면서 처음에는 무엇을 읽어줘야 할지도 망설이던 아이들이 매체를 바꿔 만들어가는 중에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또 드러나면 능동적으로 다시 재구성하는 아주 유연함을 보였어요. 또한 작업 과정에서 친구들의 새로운 전략을 마음을 열어 받아들임으로써 더욱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전략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이는 나눔 시간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그림에 고집을 내던 아이조차도 친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만족스러운 표현에 이르게 됨으로써 상호 협력의 가치를 이해하고 친구를 돕고 도움을 받는 데 거리낌이 없게 되었습니다. 섬세한 매체를 사용하면서 아이들의 감정도 섬세해져 갔는데 작업 중에 또 다른 친구의 어려움을 자상하게 먼저 읽어주고 해결을 위해 역할을 나누면서 서로 도와갔습니다. 물방울에 담겨져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바램이었으며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던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인지발달론에서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자아중심적이어서 타인을 배려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하지만 존중받고 사랑받고 배려받으며 타자인 내가 세상 속에서 타인과 함께 관계 맺어가는 어린이들을 보며 이것이 바로 우리 본래의 모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다 풍요롭고 서로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바람이 가슴속에 우리들의 물방울로 마르지 않고 또 다른 세상과 만나 타인에게 전해지면서 시냇물로 강물로 바닷물로 퍼져나가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